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계기로 회의 방해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 방해죄는 국회 내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의 회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폭행 등의 상황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에는 세세한 금지 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의 회의 방해죄는 폭행과 상해는 물론이고 감금, 퇴거 불응 등도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의 서류 또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상해와 같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기했습니다. 회의 방해죄가 만들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관철시켰습니다. 지금도 한국당에 소속돼 있는 권성동, 김진태, 김재원 의원 등이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회의 방해죄는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에도 없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고 발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죄목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수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이것이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 수십 명이 고발됐습니다. 실행된 상황별로 쟁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의원들이 드러누운 행위입니다. 한국당이 자주 활용한 이 방식까지도 회의 방해를 위한 폭력이나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감금 논란 역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감금이냐 아니냐의 판단과는 별개로 장소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 방해죄는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의원회관이 회의장 부근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번 국회 대치 과정에서 의안과에 있는 팩스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안이 팩스로 접수되는 상황을 한국당이 막으려던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파손된 팩스가 법에 규정된 공무소의 서류 또는 물건에 해당한다면 역시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가로채 훼손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의안과가 공무소가 맞다면 위법 행위는 늘어납니다. 단체로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어떨까? 단순한 의사표현이라는 주장과 상대를 향한 위력이라는 주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3년 회의 방해죄가 만들어질 때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취하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규모 고발은 국회 상황에 따라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영상 등으로 상황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고발이 취하돼도 검찰 수사는 가능합니다.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권에 예상치 못한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